자, 힘. 자, 힘은 영어로 뭘까? force. 그래서 힘은 물체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힘이 된다. 알지? 자, 그래서 힘은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원인,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이때 힘의 단위는 자, N이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읽어, 이거? 그렇지, 뉴턴. 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학에서 배웠던 것들이야. 자, 바로 이제 요건데. 우리는 운동 상태의 변화를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 그러면 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 또는 등속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야. 그럼 이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얘 운동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상태에서 힘이 없으면 계속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불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할까? 관성. 관성. 그래서 힘이 가하지 않는 이상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 관성을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야. 자, 이것이 뉴턴의 운동의 제1법칙, 뉴턴의 제1법칙이 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지 않나? 자, 요 2kg의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10N의 힘을 가하고, 자, 반대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했어. 그러니까 양쪽에서 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야. 알지? 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만 이 물체가 실제로 받는 힘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0이 되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지만 힘이 작용하더라도 그 물체가 실제로 받는 힘의 효과가 0일 때도 관성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받는 힘의 효과는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왜? 미안하다. 나도 화이트가 없다. 자, 실제로 받는 힘의 효과, 얘를 우리는 뭐냐면은 합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다시 관성의 법칙으로 가서, 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또는 뭐야? 합력, 알짜 힘이 0일 때는 그 물체의 운동 상태는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됩니다. 알지? 그러면 우리가 합력, 알짜 힘, 자, 이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자, 이쪽으로 5N의 힘을 가했어요. 자, 같은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했어요. 그럼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자, 혹시 이거 알아? 그럼 이걸 뭐라고 읽니?
수학에서. 시그마. 아니, 썸. 썸이야, 썸. 뭐다? 합. 합이 된다, 합.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알짜 힘. 알짜 힘. 알지? 알짜 힘 또는 합력. 썸이야, 썸. 그럼 저 X가 아니라 저 시그마 기호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기호를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제 합이라고 그래. 합한 거. 그 어떤 값들의 합을 썸이라고 그래. 그러면 알짜 힘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른쪽이 플러스죠. 플러스죠. 그럼 두 힘, 같은 방향이니까 두 힘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자, 15N이 될 거예요. 알겠지? 자, 이번엔, 자, 요 물체에다가, 자, 이쪽으로 10N 힘을 가하고요. 이쪽으로는 4N의 힘을 가했답니다. 그럼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자, 우리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는다면 왼쪽 방향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가 되겠지. 저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어디? 머리가 잘못됐어. 이쪽이요. 이쪽. 다. 이쪽. 아. 같은 방향. 그래서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플러스 10N, 플러스 마이너스 4N 합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6N이 됩니다. 알겠지? 또는 우리가 6N 하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알짜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러 힘이 작용할 때는 우리는 그 힘들의 뭘 구해야 된다? 합력을 구해야 된다. 알짜 힘을 구해야 된다. 왜? 그 알짜 힘에 의해서 실제로 받는 그 힘의 효과에서 물체가 운동하니까. 알지? 자, 그래서 합력이 0이거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계속 정지하려고 그래요. 그럼 얘를 정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계속 등속도 운동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운동 관성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알짜 힘이 0이거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관성,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정지 관성, 움직이는 운동 상태, 등속도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면 운동 관성. 그래서 버스를 탔어. 근데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는 거야. 그 버스에 탄 나는 서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계속 정지하려는 정지 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버스가 앞으로 확 달려가.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앞으로야, 뒤로야? 뒤로 밀리지. 왜냐면 내가 원래 하고 정지하고 있는 자리는 여기인데 버스가 일로 갔으니까 나는 버스 타고 같이 움직이잖아. 그럼 나의 운동 상태가 바뀌었지. 그럼 나는 원래 상태,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정지하려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가더라도 나는 원래 상태 쪽으로 내 몸이 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정지 관성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버스가 쭉 일정하게 달리고 있다가 앞에 누가 나타나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그럼 나는 버스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버스가 갑자기 멈췄어. 그럼 버스가 멈췄지만 나는 어떻게 돼? 계속해서 등속도로 앞으로 나가려는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몸은 어떻게 되니? 앞으로 쏠린단 말이야. 그래서 손잡이 잡고 있을 때 앞으로 쏠린단 말이야. 만약 손잡이 놓치면 어떻게 돼?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가지. 그렇지? 그 드라마 보면은 안전벨트 안 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자동차에서 유리창 뚫고 팍 나오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이제 관성 때문에 생기는 거야. 관성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 알았지? 그러면 이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힘이 작용이 되면, 힘을 가하면, 또는 알짜 힘, 합력이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치? 그래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겨요. 자,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움직이고요. 자, 등속도로 운동하는 물체는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진다.
자, 그렇다면 뭐가 생길까? 바로 속도의 변화가 생기잖아. 맞니? 속도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뭘 갖는다? 가속도를 갖는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알지? 자, 이것이 바로 뉴턴의 제2법칙. 자,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랬지? 자, 제2법칙이 바로 뭐냐면 가속도의 법칙이야. 자, 뉴턴의 제2법칙. 자, 이것이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2kg의 물체에다가 자, 10N의 힘을 가했습니다. 자, 정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0초 때 정지하고 있어요. 자, 1초가 되니까 이 2kg의 물체는 5m/s 제곱에 속도를 5m/s라는 속도를 가지면서 속도를 가지더라는 거야. 자, 다음에 자, 이 물체가 2kg의 물체가 자, 2초의 시간이 되니까 10m/s의 속도를 갖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속도가 0에서 5, 10 증가하지. 그치? 속도가 계속 증가하지. 그래서 가속도를 갖지.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1초 동안 얼마 증가했어? 5m/s 증가했습니다. 즉 5m/s 제곱이 돼요.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1초 동안 5m/s의 속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5m/s 제곱이에요. 그럼 이 물체는 10N이라는 일정한 힘을 가했더니 어느 시간대든 5m/s 제곱이라는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네? 운동하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 제곱은 뭐예요? 어? 제곱은 뭐가? 아니, 정지 상태에서 힘을 줬어. 10N 힘을 계속 가할 거야. 그럼 힘을 받았으니까 움직이잖아.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생기지. 그래서 1초 때 속도가 0에서 자, 5m/s로 증가하고 다시 1초가 지나니까 5m/s에서 10m/s로 속도가 증가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뭘 갖는다? 가속도를 갖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를 한번 찾아봤어. 0에서 1초 동안 5m/s 제곱. 자, 1초에서 2초 동안도 5m/s 제곱.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네? 자, 잘 들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즉,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맞니?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일정하게 증가하는. 자, 이걸 뭐라 불러?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맞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자, 확인하자. 10N이라는 힘을 2kg의 물체에 가했더니 얼마의 가속도를 가져요? 5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요. 그래서 2, 5, 10 맞니? 요 관계 성립되잖아. 자, 그래서 식을 하나 정할 겁니다. 힘 F는 2kg, 질량, 우리가 질량을 기호로 스몰 m으로 표현한다. 매스의 약자로. 자, 가속도는 악셀레이터 A. 그래서 F는 뭐다? ma다. 이것이 가속도의 법칙. 뉴턴의 제2법칙이야. F가 1이고 m이 질량, A가 가속도.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 자, 우리 이제 계속 요 F는 ma로 계속 얘기할 거야. 이거를 고3 때 수능 볼 때까지 계속 가져갈 거야. 알겠지? F는 ma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3kg 물체에 12N의 힘을 가했어. 그 얘는 가속도 얼마니? F는 ma, 12는 3 곱하기 4, 4m/s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계산이 이렇게 돼. 그래서 아까 힘의 단위가 뉴턴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N은 뭐야? 1kg m/s 제곱이 됩니다. 즉 1kg의 물체가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는다면 그때 힘은 1N의 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에서 요 관계 F는 ma라는 식을 알았지. 자, 지표면 일정한 높이에서 자, 정지 상태의 물체가 있어요. 시간은 0초예요. 자, 이 물체를 가만히 놔둘 거예요. 그럼 물체는 낙하겠지. 자, 그래서 1초가 됐을 때 9.8m/s라는 속도를 갖더라는 거야. 자, 다시. 자, 요렇게 됐더니 2초라는 시간이 됐더니 이 물체는 19.6m/s라는 속도를 가져요. 자, 3초 때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 이때 속도는 얼마가 돼? 29.4m/s의 속도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그치? 자, 전제 조건. 공기의 저항,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해보자. 전제 조건. 그러면 저항이나 마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오로지 하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무슨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지. 그래서 이 물체는 자, 중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공기의 저항 마찰이 없이 중력에 의해서 자, 낙하한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중력에 의해서만 공기의 저항과 마찰 없이. 자, 그렇다면 중력의 크기 F는 ma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kg의 물체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그러면 가속도 봐. 0에서 1초 동안 가속도 얼마니? 9.8m/s 제곱이지. 자, 1에서 2초 동안의 가속도도 얼마예요? 9.8m/s 제곱이 돼요. 자, 2초에서 3초 동안의 가속도도 얼마예요? 그래요. 9.8m/s 제곱이에요. 그럼 이 가속도는 누구에 의해서 생긴 가속도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중력 가속도 G에서 9.8m/s 제곱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 F는 ma에서 m 뭘로 바뀐다? g로 바뀐다. 그래서 F는 mg가 바로 뭐다? 중력의 크기다. 이게 바로 중력의 크기고. 자, 그러면 중력의 크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무게예요. 무게예요, 무게. 지구에서의 무게, 질량 곱하기 지구의 중력 가속도. 그래서 무게란 말이에요, 무게.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됐니? 자유낙하 운동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다?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배웠잖아. 자, 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아니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돼? 9.8 mH 아니야. 맞니? 그럼 이 9.8이 어디에서 나왔겠니? 요거란 말이야. 그럼 9.8m이 뭐가 돼? 중력이란 말이야. 중력. 그치?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얘가 이만큼 떨어지면 9.8mH만큼 일을 하잖아. 어허. 자,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잘 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예요. 자, 처음 속도가 V0라고 할게요. 자, 쭉 일정의 속도가 증가해. 그래서 T초 동안에 T초 때 속도가 V야. 자, 그래프가 나오면은 꼭 두 가지를 체크하자고 그랬지. 자, 뭘 체크해야 된다? Y축을 체크해야 된다. 그러나서 두 번째, 기울기 면적을 확인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뭘까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렇지. 기울기가 가속도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자, 시간은 시간 동안에 속도는 V 빼기 V0만큼 변했습니다. 맞니? 자, 이것이 바로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뜻한다? 가속도다. 알겠지? 자, 다음 면적을 보자. 시간 속도. 자, 면적이 뭐야? 변이. 자, 또는 일직선상이면은 이동거리. 맞지? 방향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다 플러스니까. 그래서 방향이 같으면 변이나 이동거리는 똑같다고 그랬어. 그러면 자, S는 요 사각형의 면적과 요 삼각형의 면적의 합이 된다. 맞니? 그래서 사각형 면적은 V0T. 자, 삼각형은 2분의 1 V 빼기 V0 T가 됩니다. 맞니? 그러면 이 식을 살짝 바꿔볼게요. V0 빼기, 아니, V 빼기 V0가 뭐가 돼요? AT가 되죠. 식을 변형시키면. 그치? 그럼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야. 자, 그럼 S는 어떻게 돼? V0T 플러스 2분의 1 AT가 오니까 AT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등가속도 운동일 때. 등가속도 운동일 때.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자, 요렇게 우리가, 자, 잘 봐. 자, 2kg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어. 자, 10N의 힘을 가했어요. 자, 쭉 갔더니, 자, 요 2kg의 물체가 5초가 지났어. 그러면은 5초 때, 자, 속도는 얼마고요? 5초까지 움직인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F는 ma니까 자, 가속도 얼마예요? 그렇지. 5m/s 제곱이에요. 그치? 그럼 쉽게 생각해. 1초 동안 속도가, 아니, 이거 우리 5로 하자. 계산하기 편하게.
5kg이라고 했죠. 자, 그럼 가속도가 2가 나오겠다. 그치? 그래야지 계산이 조금 더. 그러면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얘기는 1초 동안 속도가 어떻게 돼요? 2m/s씩 증가하는 거야. 그 0에서 5초 동안은 몇 번 반복되는 거야? 0에서 1, 2, 3, 4, 5, 5번이 반복되네? 그럼 2씩 증가하는 게 5번이 되네? 그치. 10m/s가 되는 거야. 아, 그냥 해도 돼. 그냥 계산해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내가 공식을 이렇게 써줬다고 해서 무조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 아니란 얘기야. 자,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 있지.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이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수능에서 변별력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킬러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조금 단순화시켜줘야 돼.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를 굳이 공식에다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다양한 풀이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했기도 했지만 그냥 그래프로 바로 그리면 돼요. 자, 처음 속도 정지니까 0이죠. 자, 일정이 증가하지. 그래서 여기가 5초가 됐어. 자, Y축의 속도야.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5초대 속도 되는데, F는 MA에서 가속도 2 알잖아.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10m/s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찾아버리면 돼. 그래프 그려놓고.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럼 X축에 오면 Y축은 1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 면적이 뭐가 돼요? 이동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면적 계산해봐.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니까 25m입니다. 맞니? 그래서 이거 답은 25m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것이 나중에는 훨씬 더 좋아.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공식에서, 가속도 공식에서 봐봐. V는 V0 플러스 AT라는 것을 하나 끄집어낼 수 있다. 맞니? 그치? 그러니까 자, 5초째 속도 V는 처음 0초째 속도 0이잖아. 가속도 2, 시간 5. 뭐야? 10m/s네?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공식 이용해서. 그럼 이제 5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자, 처음 속도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0이 되겠지. 2분의 1 가속도 2 곱하기 시간 5의 제곱 25m 되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 이용해서도 바로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알겠니? 자, 바로 이제 요거 지우고. 자,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에서 나와. 처음에 바로 나와. 그래서 자유낙하부터 할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자유낙하에다가 더 확장시킬 거야. 알겠지?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설명이 더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자, 1법칙이 관성의 법칙, 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그치? 자, 그러면 뉴턴의 제3법칙. 자, 얘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한다. 찬영아, 손바닥 대봐. 자, 아프지? 근데 나도 아파. 왜? 내가 분명히 네 손바닥을 때렸는데 왜 내 손바닥이 아프냐고. 너도 아프지만. 그치? 작용, 반작용 때문에. 자, 우리 서로 마주보고 손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밀치갈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동시에 서로 딱 밀어. 아니면 한 사람만 잡고 한 사람이 딱 밀어.
그럼 밀었으면 얘도 넘어가지면 나도 뒤로 어떻게 돼? 힘을 받잖아. 힘은 내가 줬는데 왜 내가 힘을 받냐고. 그렇잖아. 자, 내가 이렇게 때렸는데 왜 내 손바닥이 아프냐고. 내가 때린 힘만큼 얘도 내 손바닥에 힘을 가했기 때문에. 자, 그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이다. 알지? 작용 반작용.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자, 작용 반작용은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두 물체 간에 다시 말해서 자,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B한테 자, FAB.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A가 B한테 힘을 가하는 겁니다. 알겠니? FAB면 A가 B한테야. 그래서 자, FAB의 힘으로 작용을 했는데 동시에 B가 A한테 가하는 자, FBA라는 반작용의 힘도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두 힘은 같은 크기예요. 자, 반대 방향이야.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야. 자, 이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이다. 자,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C를 두고 A가 FAC의 힘으로 잡아당길 겁니다. 자, C를 두고요. 자, B가 FBC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자, 두 힘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 두 힘은 같은 크기 서로 정반대 방향이지? 자, 그럼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일까? 아니야. 잘 들어. 작용 반작용은 A, B 둘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힘이다. 하지만 얘는 C를 놓고서 자, 같은 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N의 힘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도 10N의 힘이야. 그러면 그 힘이 시작하는 작용점이 어떻게 돼? C에 있지. C를 중심으로 양쪽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어.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합력을 구하면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자, 이 경우가 바로 뭐예요? 두 힘의 평형이 되는 거예요. 합력이 0이 되는 거, 두 힘의 평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두고 양쪽에서 힘이 작용하는 걸 얘기하지만, 자, 얘는, 자, A가 B한테 가한 힘의 작용점은 여기가 되고요. 자, B가 A한테 가한 힘의 작용점 여기가 되지. 작용점이 더 서로 다르지.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지만, 자, 작용점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합력은 못 구합니다. 합력이 0이 아닌 거야. 그래서 두 힘의 평형과 두 힘, 자, 우리가 작용 반작용 힘을 구분을 좀 해줘야 돼. 못 구한다고요? 못 구해. 작용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력을 구할 때는 같은 작용점이야. 합력을 구할 때는 같은 작용점이 돼야 돼. 자, 얘를 통해서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이쪽으로 자, 2N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2N의 힘이 작용했어요. 그 합력은 얼마예요? 여기가 합력이에요. 그래서 합력은 어떻게 돼? 2루트 2야. 1대1 대 루트 2잖아. 1대1 대 루트 2잖아. 그러면 2대 2대 2 루트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왜 합력이 되냐? 작용점이 똑같잖아. 그래서 합력을 구할 때는 같은 작용점에서만 구한다. 알겠지? 같은 작용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두 힘의 평형인지 작용 반작용인지를 구분하는 거는 서로 간에 너와 나는 작용 반작용이야. 못 구하는 거 예시는 어떻게? 어? 못 구하는 그러니까 뭐 합력을 못 구해. 그러니까 그냥 두 힘은 그냥 작용 반작용의 관계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작용 반작용이다. 알지? 작용 반작용이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는 그냥 작용 반작용이야.
근데 하나를 두고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하나를 두고 양쪽에서 잡아당겨요. 그래서 세 개의 물체가 관여하는 거예요. 세 개가 관여해요. 자, 너와 나 두 군데서 관여하는 힘은 두 군데에서의 힘은 작용 반작용, 세 군데에서의 힘은 두 힘의 평형. 알겠지?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지구가 있어. 자, 책상 위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책을 올려놨대.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힘을 한번 볼까? 자, F1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 알겠지? 자, F2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 F3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뭐 여러 힘들이 나오겠죠. 자, F4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자,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F1에서 F4 사이에서 작용 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을 한번 찾아보자. 작용 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 관계를 찾아보자. 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지구와 책 사이네. 자, 지구와 책상이네. 자, 책과 지구 사이네. 자, 책상하고 책 사이네. 그럼 작용 반작용은 너와 나 사이야. 그러면 얘하고 작용 반작용이 되는 것은 지구와 책이니까 책하고 지구 사이. 그치? 지구하고 책, 책하고 지구. 그렇잖아. 너와 나 사이잖아. 그래서 F1하고 F3가 뭐가 된다? 작용 반작용이 된다. 이렇게 찾으란 말이야. 그러면 자, 지구와 책상. 자, 근데 책상과 지구는 없지. 그러니까 F2에 대한 작용 반작용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자, 얘하고 얘 작용 반작용. 자, 책상과 책이 있으니까 책이 책상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은 두 힘의 평형을 보자. 자, 지구하고 책이면은 자, 책에 대해서 누군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야 돼. 그치? 책에 대해서 작용하는 게 뭐가 있어? 책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요 책에 대해서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고 책상이 떠받치는 힘이 있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일까? 책을 놓고 지구가 당기고 책상이 당긴단 말이야. 그럼 이때 두 힘은 책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두 힘이 같은 거야. 그래서 F1과 F4가 뭐가 된다? 두 힘의 평형이 된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 책을 놓고 지구가 당기고 책상이 떠받친다. 그치? 이게 두 힘의 평형이야. 얘가 작용점이 되니까. F2랑 F3. F2랑 F4. F2하고 F4. F4. 자, 보자. 그치? 책상을 놓고 지구와 책이. 그러면 또 뭐야? F2하고 F4도 뭐가 돼? 두 힘의 평형이 되는 거야. 자, 알겠니? 이렇게 따지면 돼.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 F3이랑 F4도 되는 거야. F3하고 F4요. F4? 그치. 얘도 되지.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책을 놓고 지구 책상이잖아.
그치? 바로 이제 요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이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작용 반작용은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야. 자, 마찰이 없는 얼음판이에요. 자, 이렇게 스케이트를 신고 있고요. 자, 이렇게 스케이트를 신고 있어.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 자, 이렇게 이제 줄을 가지고서 잡아당기고 있어. 알지? 자, A하고 B야. 자, 그러면 B가 A를 당기는 힘이 100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B가 A를 당기는 힘도 얼마예요? 100N입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뭐다? 작용 반작용이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손바닥을 마주대고 슛다리다 씨. 알지? 자, 그래서 30kg인 사람과 60kg인 사람이 있어. 자, 60kg이 이 사람한테 120N의 힘을 가했어. 자, 시간 지나니까 요렇게 이렇게 움직이네. 자, 가속도 얼마입니까? 자, 얘가 이렇게 뒤로 밀리네. 가속도 얼마야? F는 ma. 이 메타파 세크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정지하나? 아니지. 반작용으로 요것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밀리잖아. 자, 그럼 얘도 어떻게 돼? F는 ma니까 얘는 가속도 얼마야? 그치. 4 메타퍼 세크 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근데 같은 크기예요. 120N이. 자, 120N 가했으니까 반작용도 120N이 돼야지. 작용 반작용은 같은 크기. 30kg인데도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미는 거지, 미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160kg 120N의 힘으로 30kg을 밀었어. 그럼 얘는 1로 4m/s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반작용은 얘도 어떻게 돼? 120N의 힘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2m/s로 움직이는 거야. F는 ma, F는 ma. 똑같잖아. 가속, 힘은. 120N으로.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 반작용. 바로. 자, 우리가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확인했지?